안녕하세요. KMS 테크놀로지의 김상무 이사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오픈소스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자체 개발하는 코드는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대응에 있어서 오픈소스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 관리 대응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MS 테크놀로지 소속이고요. 저희 KMS 테크놀로지는 오픈소스의 품질, 오픈소스의 보안에 대해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모두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기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관점으로 대응해야지만 그나마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해커들이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오픈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깃허브나 다양한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굉장히 유용한 오픈소스들을 잘 활용하고 계실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오픈소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에는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을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소스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오픈소스의 품질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업계 트렌드에 맞게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확보하기에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는 다양한 장점에 의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위험 요소를 꼭 관리해야지만 회사 입장에서나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도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회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위험 요소는 오픈소스의 위험 요소는 두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률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는 문서를 통해서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의무사항이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 요소가 생기고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 탐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가 되는 이 보안 위협은 오픈소스는 나에게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은 전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내포되어 있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해커들이 모두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의 대응 방법을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해커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보안 위협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최근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도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큰 화면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단순히 오픈소스, 깃허브나 이런 데서 단순히 유입되는 게 아니라 깃허브 같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유입되는 오픈소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주 업체를 통해서 유입되는 오픈소스도 있을 거고 우리 회사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재사용하였으나 거기에 오픈소스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빌드 환경 중에서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가져다 쓰면서 의존성 때문에 오픈소스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개발하고 내가 배포해야 될 소프트웨어에는 오픈소스가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안드로이드나 리눅스 기반의 앱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간단한 소프트웨어라도 수백 개 이상의 오픈소스를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픈소스에서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오픈소스에 내포되어 있는 보안 취약점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 관점에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한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가지 표준이나 인증 단체에서는 오픈소스를 포함해서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보안 약점을 분류하고
각 분류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림을 보는 보안 약점이라는 것은 아직 해커들이나 외부에서 이 약점을 트리거할 방법은 없지만은 잠재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이슈가 있는 것들을 보안 약점이라고 통칭합니다. 이건 아직 보안 취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사용할 방법이 개발되면은 보안 취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소스의 여러 가지 보안 약점을 대응한다 하더라도 100% 그거를 미리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들이 꼭 소프트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은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그런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일부 해커가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보안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안 취약점은 주로 제로데이 어택에 사용되는데요. 이런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는 나에게도 공개되어 있지만 해커에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보안 취약점은 해커들에게도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심지어 너무 많이 보안 이슈들이 터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VE라는 대표적인 DB를 통해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이미 누구나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해커들도 해킹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항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오픈소스에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그런 이유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안 취약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문제인데요. 작년 12월에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log4j에 관련된 보안 취약점입니다. log4j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이고요. 전 세계의 많은 웹사이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log4j에서 갑자기 몰랐던 버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버그는 원격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리모트에서 실행한다는 얘기는 우리 시스템, 서버, 이 모든 자원들을 해커들에게 넘겨준다는 매우 심각한 취약점입니다. 이것들은 처음에는 몰랐으나 갑자기 발견됐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보안 취약점을 대응했더라도 제품 출시 후, 서비스 개시 이후에 발견되는 새로운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새롭게 발견되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탐지하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 이런 오픈소스 이외의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보안 취약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미국의 신용정보사 에큐팩스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아파치 스트러치라는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점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오히려 꽤 일찍 오픈소스에 알려진 취약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오픈소스에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 발견된 거에 대해서 내부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어가지고 60일 정도까지 방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60일 동안 방치한 사이에 해커들의 해킹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객 정보들이 유출됨으로써 결국은 이 회사의 CEO가 사임을 하고 이 회사의 주가가 절반 이하로 폭락하는 큰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하트브리드 사례라고 해가지고요, 오픈 SSL이라는 오픈소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픈 SSL은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고요. 전 세계 웹서버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이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미 공개되었지만 그 대응이 미미함으로써 영국 정부에서조차도 문제가 됐었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에 알려진 취약점은 발견하는 프로세스도 중요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도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 대응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에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에 오픈소스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협력사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 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Bill of Material, 또 명세서라고 하는 건데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그거의 부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명세서들은 몇십 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들도 그런 구성이나 조합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의 BOM, 소프트웨어의 명세서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 관리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발견된 오픈소스의 리스트, 정확히 얘기하면 오픈소스 이름과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 파악한 BOM 리스트를 가지고 그 오픈소스, 그 버전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CVE라는 오픈소스 알려진 보안 취약점 리스트로 매핑하고 있습니다. CVE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관리하는 보안 취약점 리스트로서 전 세계 많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이 DB에 새롭게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 등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의 권위 있는 조직들이 새롭게 발견된 오픈소스에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취합하고 이걸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응을 좀 더 원활히 하고자 개발된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악한 오픈소스의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 오픈소스가 어떤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은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그것을 자사 엔지니어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픈소스에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자사 엔지니어가 수정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오픈소스에 알려진 보안 취약점은 99% 이상이 거기에 대한 패치며 대응 방법들이 이미 같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편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래도 우리 자사 엔지니어가 임의로 이걸 수정할 시에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오픈소스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CV 리스트와 같이 공개된 최신 안정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금까지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세 단계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프트웨어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명세서상에 있는 오픈소스 리스트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과정이고요. 발견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건 이제 프로세스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회사가 대응하는지 구성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성도는 뭐 회사마다 사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일부 코드를 개발하는 형태로 개발되고요. 그런 여러 개발 서버 또는 형상관리 도구, 개발자 PC에서 개발된 소스를 가지고 오픈소스 관리 도구와 연결하여 내가 개발한 소스 코드의 소프트웨어의 BOM,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오픈소스 관리 도구에서 그 여러 가지 오픈소스 BOM과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게 되고요.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은 즉시 개발자들에게 공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자들은 내가 이 오픈소스를 쓸지 아니면은 다른 오픈소스를 쓸지 아니면 같은 오픈소스 중에서도 다른 버전을 쓸지를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안 취약점이 가장 적은 형태의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을 걸러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출시된 이후에 Log4j 같이 새롭게 발견되고 알지 못했던 취약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구축해놓은 오픈소스 관리 도구를 통해서 그런 노티스를 받고 그거를 즉시 오픈소스 보안 관리자와
개발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작년에 발생한 로그4j가 업계에서 많은 경우 일주일 내에 모두 대응이 끝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위험 리스크는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오픈소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의 활용에 있어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 관리는 보안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무엇이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BOM 리스트 작성 과정과 사용하는 오픈소스에서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 단계, 그 다음에 파악된 오픈소스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패치 단계에 대해서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과정을 회사 내에서도 잘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S 테크놀로지의 김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